자, 지금 좀 이따 적을 시간 줄 테니까 지금 적지 마. 그냥 일단은 집중해서 들어. 자, 1920년대가 되면은 이제 민족운동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져. 10년대는 이제 막 정신이 없었을 시기잖아. 국권이 막 빼앗긴 지 얼마 안 돼서. 1910년대 국내에 만들어졌던 독립운동 단체 두 개가 있었어. 기억나지? 네. 뭐 있었지? 아, 임병찬이 만들었던 독립의군부, 박상진이 만들었던 대한광복회. 그거는 1910년대는 국내에 두 개밖에 없었으니까 꼭 외워야 돼. 알겠지? 자, 독립의군부는 누구의 밀지로? 고종의 밀지로. 그래서 어떤 국가를 추구했어? 다시 왕정으로 돌아가자, 복벽주의. 다 잊어버렸네, 그치? 대한광복회, 박상진은 어떤 국가 만들려고 했어? 공화정 만들려고 했었지. 그리고 국외 독립운동 기지도 다 외웠던 거 기억나지? 분명히 다 잊어버렸을 거야. 근데 그거 다시 외워야 돼. 또 나중에 내신 시험 볼 때는 무조건 시험 문제 나오니까 독립운동, 국외 독립운동 기지는. 자, 1920년대는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사회주의 사상의 전 세계에 확산이 돼. 자, 사회주의에 이제 반대되는 세력이 민족주의라고 나오는데 선생님은 좀 표현을 바꿨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그냥 자본주의 세력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우리나라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들도 이 두 세력으로 나눠져 가지고 독립운동을 하게 돼. 자, 민족주의 계열에서 했던 거는 실력 양성 운동이라 그래. 교육과 산업을 통해서 실력을 키워야 된다라는 거고, 사회주의 계열에서 있었던 사회운동이 있거든. 자, 사회주의 계열은 사회주의가 바라는 어떤 세상의 모습이 어떤가요? 모두가 다 평등한 세상이잖아. 그럼 평등하지 못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위한 운동을 하게 돼. 그러니까 즉 사회적 약자를 위한 운동을 하게 된다. 그거를 사회운동이라 그래. 자, 먼저 실력 양성 운동에서도 세 가지가 있거든. 물산장려운동, 밀립대학 설립운동, 문맹퇴치운동. 선생님이 굳이 그냥 선생님도 편하게 책 보면서 하면 되는데 책 보면서는 좀 이 도식화되게 그림이 그려지기가 좀 어렵거든. 그래서 자, 머릿속에 정리를 하라고. 자, 국내에서 민족주의 계열에서 한 운동이 무슨 운동이다? 실력 양성 운동이다. 그 실력 양성 운동, 1920년대에 있었던 실력 양성 운동 세 가지는 물산 장려 운동, 밀립대학 설립 운동, 문맹 퇴치 운동이야. 자, 이제 하나씩 봐보자. 자, 물산 장려 운동은 자, 1920년대 회사령이 폐지되고 관세가 철폐가 돼. 회사령이 폐지된다. 1910년대 만들어졌던 회사령은 무슨 제로 실시됐었지? 허가제. 조선총독부의 허가를 받아야지만 회사를 설립할 수 있었어. 왜 그렇게 했어? 조선 사람들 회사 설립 못하게 막으려고. 그런데 왜 이 회사령을 폐지시켰을까? 1920년대가 되면은 1920년대가 되면은 1차 세계대전의 승전국이었던 일본이 산업화가 돼. 엄청나게 많은 회사가 생겨. 일본 내에서만 그거를 다 수용하지 못하니까 이 우리나라에서 한반도에서 회사를 설립하려는 그런 기업들이 많이 생겨. 그 기업들의 편의를 봐주려고 회사령을 폐지시킨 거야. 그리고 그 회사나 공장에서 만든 일본 물건들 있지. 이런 것들이 1920년대가 되면 우리나라로 엄청 많이 들어오는데 거기에 대한 관세도 철폐시켜버려. 그러니까 우리나라 민족 기업들이 어떨까? 위기가 찾아온 거야. 그래서 자, 평양에서 조만식이 주도해서 토산품을 애용하자. 그러니까 국산품이지. 우리나라 기업을 살리자라는 운동이야. 쉽게 얘기해서. 이해돼 무슨 말인지? 토산품을 애용하자. 국산품 애용하자. 자, 구호는 내 살림 내 것으로. 내 살림살이는 우리나라 것으로 쓰자 이거야. 이거 나오면 시험 문제 요 신문이 항상 나오거든. 자스가리 우거뜬 만가리우라는 제목으로 신문 기사가 나와. 이 신문 기사 나오면 무조건 물산장려운동이라고 알아야 돼. 자, 이게 무슨 뜻이야? 일제시대 때 신문은 오른쪽에서부터 읽어야 돼. 뭐로 써졌지? 우리가 만든 것 우리가 쓰자. 요런 제목이야.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가 만든 거 우리가 쓰자. 뭐 이용하자? 국산품, 토산품 이용하자. 자, 그럼 물산장려운동의 결과는 어떻게 되냐?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국산품을 애용을 해. 그 덕분에 국산품의 물가가 상승해버려. 자, 그리고 사회주의 계열에서 이 물산장려운동을 엄청나게 비판을 한다. 사회주의 계열에서 봤을 때 이게 무슨 독립운동이냐? 지금 기업하는 너네들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니냐? 국뽕 이용해가지고 이런 비판 충분히 들을만 하지. 자, 이게 물산장려운동이고
밀립대학 설립운동은 우리 1920년대 그 분열통치하면서 잠깐 설명한 적이 있어. 1920년대가 되면은 일제가 고등교육을 시켜주겠다라고 선전을 하는데 고등교육 시켜줘 안 시켜줘? 실질적으로는 안 시켜주잖아, 그치? 그래서 우리가 대학을 설립해버리자라는 운동이 일어나. 자, 이상재의 주도로 1000만 명 이상 한 사람당 1원씩 모금을 하자라는 구호로 밀립대학 설립운동을 해. 그럼 얼마가 모이지? 1000만 원이면은 대학을 설립할 수 있어. 근데 이거는 실패. 밀립대학 설립운동은 실패. 왜 실패했는지를 보면은 자, 일제 방해로 일본이 뭘 만들어준다 그랬어? 친일파의 자제가 입학할 수 있는 대학교를 설립해줬잖아. 그게 경성 제국대학을 설립해줘. 지금의 서울대학교 자리라고 했었지. 기억나지? 자, 그 다음에 가문과 흉년으로 모금운동이 잘 안 돼. 그래서 밀립대학 설립운동은 결국 실패하게 돼. 자, 그 다음에 문맹퇴치운동. 자, 실력 양성운동도 사람들이 글을 알아야 뭔가 교육을 받고 뭐 산업을 발전시키고 할 건데 농촌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글을 잘 몰라. 선생님 할머니도 이제 거의 90 되시거든. 근데 글을 모르셨어. 한 70 가까이 되셔가지고 한글을 배우셨었거든. 근데 그때 당시에는 글을 모르는 사람 엄청 많았어. 농사 짓는 사람들 대부분 글을 잘 몰랐어. 그래서 자, 문맹퇴치 운동은 언론사 주도로 하였다. 1920년대 언론사면은 조선일보와 동아일보가 있어. 이거 외워야 돼. 조선일보는 문자 보급 운동을 해. 한글이라는 한글 교재를 보급시켜. 자, 그리고 동아일보에서는 분화로드 운동이라고 해가지고 분화로드가 뭐냐면 러시아 말로 민중 속으로라는 뜻이거든. 지식인들이 민중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을 깨우치자. 그런 운동을 무슨 운동이라고 하냐면 계몽운동이라 그래. 그래서 실제로 지식인들이 낮에는 자기 일을 하고 아니면 학생들이 낮에는 자기 학교 다니고 저녁에는 농촌을 가가지고 농부들한테 글을 가르쳤어. 그런 걸 야학이라고 하지. 야학을 열기도 하고. 자, 사회주의 계열에서 있었던 사회운동을 보면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운동이라 그랬어. 사회적 약자는 어떤 사람들? 노동자, 그리고 소장농들, 그리고 여성, 아동, 그 다음에 백정. 백정은 뭐 하는 사람이야? 조선시대 백정. 소돼지 잡는 정육업자. 천민에 속해. 근데 천민 중에서도 제일 그 천민이야. 천민들끼리도 이 백정은 피해. 왜? 더럽다고. 피를 묻히면서 살잖아. 그리고 생명을 죽이잖아. 그치? 그래서 제일 천한 직업으로 여겼단 말이야. 근데 이때 당시에는 백정 이런 신분제도가 있었을까 없었을까? 없었지. 신분제도 언제 없어졌어? 방금 외운 거 그게 안 썼어? 1884년. 네. 예. 1894년 93년. 가보게요. 네. 신분제 없어졌잖아. 근데 여전히 백정을 무시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있었어. 그래서 백정에 대한 차별을 없애자라고 했는데, 자, 하나씩 봐보자. 자, 노동쟁이. 자, 노동자들이 제 월급을 받지 못하고 과도한 노동에 시달리고 있어. 그래서 사회주의 운동가들이 가서 도와준 거야. 그래서 했던 파업이 원산에서 총파업을 이끌어내. 자, 그리고 소작쟁이. 소작농들이 힘들었던 건 뭘까? 소작료가 너무 비싸. 그래서 그 소작료를 좀 줄여달라. 이런 운동을 사회주의 계열이 주도해서 농민들을 도와준 거야. 그게 소작쟁인데 가장 대표적인 소작쟁이가 암태도 소작쟁이라고 있어. 이 암태도가 어디냐면은 여기 우리 근처 전라남도 신안군에 암태도라는 섬이 있어.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노동쟁이와 소작쟁이는 여기 우리 지금 배우는 게 1920년대라는 거 있지만 1920년대는 생존권 투쟁이야. 1920년대는 우리도 좀 먹고 살자. 그래야 살 수 있지. 자, 월급 좀 올려주라. 소장료 좀 낮춰주라. 이런 생존권 투쟁이었거든. 근데 이런 투쟁을 하다 보니까 상대가 누구냐? 노동쟁이의 상대. 그 공장의 사장님. 어떤 사람이었을까? 어느 나라 사람이었을까? 일본인이었겠지. 소장농들이 소장료 좀 낮춰달라고 하는 대상, 지주. 대부분 일본인들이었어. 그래서 1930년대는 항일 운동의 성격으로 바뀌게 돼. 이거 꼭 기억해. 자, 1920년대는 생존권 투쟁이었다가 30년대는 항일 운동의 성격으로 바뀌게 된다.
자, 여성운동은 근우회, 좀 이따 다시 한번 설명을 할 거야. 이 근우회라는 단체만 알아두면 돼. 자, 소년운동, 방정환만이 들어봤지. 뭐 만든 사람? 어린이날. 몇 월 며칠? 5월 1일이었어 원래. 처음에 만들었을 때. 그러다가 날짜가 바뀌었어. 5월 5일로. 그 다음에 형평운동은 진주에서 백정의 자녀가 학교를 들어가려고 했는데 그 학교에서 입학을 거부하는 사건이 일어나. 그래서 이 사회적 차별 없애자라고 하면서 진주에서 조선 형평사라는 단체가 만들어지고 백정에 대한 차별을 반대하는 운동이 일어나거든. 자, 이 형평운동하면 포스터가 시험 문제 같이 나올 거야. 자, 어떤 사람이 이 깃발을 들고 있거든. 근데 깃발에 뭐라고 써져 있냐면은 요렇게 써져 있어. 무슨 글자야? 형평이라는 글자야. 그러면 이거는 백정에 대한 차별을 없애자라는 운동이었다. 1920년대에 사회운동이었다. 이렇게 보면 되고, 그 다음에 학생운동도 일어나게 되거든. 국내에서. 자, 이거는 연도까지 다 외워야 돼. 제일 먼저 60만세 운동. 신간에는 학생운동은 아니지만 꼭 여기에 껴야 이해하기가 쉬울 거야. 그 다음에 광주학생 항일운동이 1929년인데, 자, 60만세 운동은 3.1운동이 끝난 이후에 침체돼 있었어. 이런 만세 운동 같은 게. 3.1운동이 몇 년이었지? 1910년. 1919년이지. 1919년 3.1운동 이후에 침체됐던 이런 만세 운동을 다시 한번 하자라고 하면서 학생들이 주도해서 일어났던 만세 운동이거든. 언제? 순종의 장래일날 일어나. 우리 역사에서 사실 순종 황제는 안 나와 잘. 이 돌아가신 다음에 이 장래일날 60만세 운동이 일어났다. 여기 부분에서만 순종이 나와. 그러니까 문제에서 순종이 나왔다. 그럼 60만세 운동이라고 생각하면 돼. 순종의 장래일날, 순종의 국장일날, 순종의 인산일날 전부 다 똑같은 말이야. 자, 이때 만세 운동을 하려고 하는데 학생들만 했던 건 아니야. 자, 성인들도 했었어. 자, 민족주의 계열, 사회주의 계열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 운동을 주도했는데 이들은 사전에 일본한테 발각이 돼서 실제로 하면 학생들 주도하에 막 60만세 운동이 일어나게 돼. 그런데 이때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사회주의 계열과 민족주의 계열이 화해를 하게 돼. 이걸 계기로. 그걸 민족 유일당 운동이라고 하거든. 자, 민족의 유일한 하나의 당을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운동이 일어나. 사회주의고 민족주의고 앞으로 이 나라를 어떻게 만들지는 이 나라를 되찾은 다음에 생각하자. 일단은 우리의 목표는 뭐야? 독립이야. 독립을 할 때까지는 사회주의나 민족주의나 한번 힘을 합치자. 하나의 당을 만들자. 그 결과 만들어지는 게 1927년 신간회라는 단체가 만들어져. 일제강점기 최대 규모의 민족운동 단체야. 뭐랑 헷갈리면 안 될까? 신민회랑 헷갈리면 안 돼. 신간회야. 민족 유일당 운동의 결과로 만들어졌고, 신간회 하면은 자료가 나오는 게 정우의 선언이나 신간의 강령이 항상 나오게 되거든. 정우의 선언, 신간의 강령은 우리가 책 보면서 다시 한번 볼 거고, 자, 이 신간회에서 그래서 사회주의와 민족주의가 연합해서 만들었다 그랬잖아, 그치? 근데 모든 민족주의가 다 같이 연합한 건 아니야. 비타협적 민족주의와 사회주의가 연합한 거야. 자, 민족주의 계열에서는 타협적 민족주의가 있었어. 그들을 뭐라고 불렀냐? 이들은 기회주의라고 얘기해. 자, 요거 잠깐 좀 이야기를 하자. 대표적인 인물로 이광수가 타협적 민족주의거든. 타협을 했다는 건 뭐냐면 일제 타협을 한 거야. 일본의 식민 지배를 인정하자라고 주장을 하는 애들이야. 일본의 식민 지배를 인정하고 우리가 그들로부터 자치권을 획득하자. 그래서 쌤이 충분히 이런 주장도 있을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 왜? 1920년대 일본이 망할 것 같지가 않아. 너무 잘 나가. 근데 거기다가 무턱대고 그 계란으로 바위치기 하는 것처럼 독립운동만 한다고 해서 우리가 삶이 더 나아지지 않는 거야.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이 더 나아지는 방향을 한번 모색해 봤을 거라고 쌤은 생각을 해. 근데 이때 당시에 목숨 걸고 독립운동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게 어떻게 보였을까? 일본의 식민 지배를 인정하자라고 타협하는 애들이 어떻게 보였을까? 친일파로 보였겠지. 얘네들을 기회주의라고 봤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쌤은 이거 뭐 강요하는 건 아니고 이것도 한번 생각은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는 해. 과연 내가 일제시대에 살았으면은 이렇게라도 뭔가 독립운동, 민족운동 할 수 있었을까? 무서워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을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이걸 무조건 지금 결과론적으로 우리가 독립을 했다고 해서 이들을 친일파로 이렇게 매도하는 거는 아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 자, 아무튼 신간에는 얘네들을 싫어했었어. 그래서 신간의 강령에 의해서 우리는 기회주의를 일체 부인한다. 그래서 말하는 기회주의가 누굴 얘기하는 거라고? 이광수. 어떤 민족주의? 타협적 민족주의. 다른 말로 자치론이라고 해. 그래서 신간에는 비타협적 민족주의, 비타민과 사회주의가 연합해서 만들어진 단체다 이거야. 자, 그 다음에 광주 학생 항일운동이 일어나게 되는데 1929년이야. 자, 여기서 말하는 광주가 우리가 살고 있는 광주일까? 우리가 살고 있는 광주야. 여기서 일어난 항일운동이야. 자,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은 광주에서 나주로 통학하는 학생들 간의 싸움이 일어난 거야. 자, 일본 남학생들이 한국 여학생들을 희롱하고 괴롭혔어. 막 머리카락을 잡아 당기고 예쁜다 보지. 그러니까 이거를 지켜보던 정의로운 한국 남학생들이 이거를 야 하지마 하면서 싸움이 일어난 거야. 그게 패싸움으로 번진 거야. 자, 중요한 거 누가 이겼을까? 한국 남학생들이 이겼어. 왜 한국 남학생들 고등학생이고 일본 애들 중학생이었거든. 그래서 그게 이제 지금의 저기 광주 제1고 학생들, 그리고 그때 여학생들은 전남여고 학생들이거든. 아무튼 전부 다 경찰서로 끌려갔어. 결과가 뻔하지. 누구만 풀려났을까? 일본 학생들만 풀려났겠지. 그렇게 해서 시작된 게 광주 학생 항일운동이거든. 진짜 중요한 거. 이 광주 학생 항일운동은 전국으로 확산이 돼. 3.1운동 이후 최대 규모의 민족운동이 바로 광주 학생 항일운동이야. 앞에 광주가 붙어 있으니까 이 지역에서만 일어난 운동 같잖아, 그치? 이게 전국으로 확산이 돼. 60만 세 운동보다 더 큰 규모로 그 민족운동이 일어난 게 광주 학생 항일운동이야. 그 과정에서 신간회가 지원해 주었기 때문에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었어. 이게 핵심이야. 지금 여기 학생운동에서 정말 중요한 거. 광주 학생 항일운동 누가 지원해 줬다? 신간회가. 그래서 전국 규모의 학생운동으로 발전되었다. 자, 신간의 지원으로 60만 세 운동이 일어났다. 맞아, 틀려? 틀리지. 60만 세 운동 때는 신간회 있어 없어? 없었어. 60만 세 운동의 결과 신간회가 만들어진 거야. 그리고 신간회 지원으로 광주 학생 항일운동이 최대 규모로 발전했고. 자, 연도 외우자. 자, 60만 세 운동 6, 1926년에 외울 수 있겠지. 60만 세 운동 6월 10일이지만 6자를 외우라고. 1926년에 바로 다음에 1927년에 신간회가 만들어졌고 1929년이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이 일어나게 돼. 자, 국외에서는 무장 독립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데 요 순서를 좀 잘 기억을 해. 스토리로 기억을 한번 해보자. 자, 우리나라 이제 중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독립군 부대가 여러 부대들이 있었거든. 근데 정식 그 정부도 없었고 제대로 군사훈련 받기도 힘들었던 상황이잖아, 그치? 근데 봉오동에서 처음으로 일본 정규군을 상대로 승리하게 돼. 자, 이 승리를 이끌었던 사람이 누구냐? 대한독립군의 홍범도야. 물론 대한독립군이라는 독립군 부대만 참여했던 건 아니야. 여러 연합군 부대가 참여했는데 거기에 총사령관이 대한독립군의 홍범도 장군이야. 이름 들어본 적 있지? 홍범도 장군. 작년인가 재작년이었겠다. 이제 연도 바뀌어서 뭐 육군사관학교에 홍범도 그 동상 철거한다 막 이런 뉴스 한참 나오고 안 봤나? 관심이 없지. 아무튼 그 중요한 인물이야. 자, 우리 독립군 부대가 일본군을 상대로 최초로 승리한 전투가 무슨 전투? 홍범도 전투. 이거 영화도 있는데 혹시 봤어? 유해진 나오고. 유해진이 홍범도 장군으로 나오지. 봤어? 근데 기억이 안 나지. 자, 그 다음에 일본군 입장에서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겠어. 자기들은 정규 군대인데
이 독립군 부대한테 패배한 거야. 그래서 대규모 일본군을 중국으로 보내려고 해. 이 독립군 부대를 소탕하려고. 그런데 중국 남의 나라잖아. 남의 나라에다가 일본이 자기네 군사를 대규모로 보낼 수 있을까? 없어. 명분이 없잖아. 그치? 그래서 명분을 만들어. 그 사건이 훈춘 사건이라고 하는 건데, 자, 중국의 훈춘 지방에 일본 대사관이 있어. 그 일본 대사관을 일본이 습격을 해. 자작극을 벌이는 거지. 그러니까 중국 깡패들, 마적들이 있거든. 그 중국 깡패들한테 돈을 주고 야간에 이 훈춘에 있는 일본 대사관을 공격해라 시킨 거야. 그래서 이 중국 깡패들이 가서 공격을 해. 그래서 일본 정부가 중국 정부에다 뭐라고 하냐? 아, 우리 훈춘에 있는 일본 대사관을 한국의 독립군 부대가 지금 습격을 했다. 이렇게 명분을 만든 거야. 그리고 대규모 군대를 중국으로 보내. 그래서 대규모 전투가 이루어져. 우리 독립군 부대랑. 그 전투가 청산리 대첩이야. 근데 우리가 또 승리해. 최대 규모의 승리야. 청산리 대첩. 자, 이 청산리 대첩도 여러 독립군 부대가 연합하게 되는데 대한독립군의 홍범도도 참여해. 여기에 총사령관은 누구냐? 북로군정서의 김자진 장군이야. 김자진 장군 이름 들어봤을까? 언제 어디서 들어봤어? 들어봤어요. 어디서 들어봤냐고. 들어봤어요. 김자진 장군의 아들이 누구야? 아들이 더 유명할걸 너희들한테는. 초성. 초선 김씨야. 아니 싸움을 잘해. 김. 싸움을 제일 잘해. 두원. 김두한이야. 그 드라마 막 영화 장군의 아들, 이 김자진 장군의 아들이야. 장군의 아들이라 그래. 김두한을. 그 김두한의 딸이 지금 연예인, 지금 할머니 좀 나이 많으신 분이 있거든. 김을동이라고. 그리고 김을동의 아들도 또 연예인이야. 송일국이라고. 송일국 알아? 그리고 송일국이 옛날에 이제 그 육아 프로그램 나와가지고 자기 새 쌍둥이랑 같이 나왔었거든. 그 뭐냐 슈퍼맨이 뭐 어쩌고 있어. 거기 그 아들들이 새 쌍둥이 이름이 대한이 민국이 만세야. 그러니까 자기 고조 할아버지가 김자진인 거지. 그래서 애들 이름을 새 쌍둥이인데 그렇게 지어서 대한민국 만세로. 니들 모르지 대한이 민국이 만세. 알죠. 알아? 들어본 것 같아. 거의 나이가 이제 거의 너희들 나이일 건데 너희들보다 아니 더 많을 수도 있는데 걔네들이. 저 어릴 때 슈도를 진짜 엄청 챙겨봤었어요. 어릴 때. 거기 나온 애기나 너나 거의 비슷했을 건데. 그냥 어. 슈도를 재밌었어요. 아 그냥 거기 친구들이 네 또래일 건데 거기 애기들이. 그래. 그래서 아무튼간 그 대한이 민국이 만세 고조 할아버지야. 자, 일본 입장에선 자존심이 엄청 상할 대로 상했어. 봉오동에서도 졌지, 청산리에서도 졌지. 그래서 민간인을 학살하기 시작해. 그게 간도 참변이야. 간도 지역에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았었단 말이야. 거기 가가지고 민간인 마을까지 가서 독립군을 찾아낸다, 수색한다라는 명분으로 민간인들을 수없이 학살했어. 그래서 우리 독립군 부대가 안 되겠다. 우리가 여기 있는 이상 민간인들의 희생을 감수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딴 데로 옮기자. 그래서 어디로 갔냐? 러시아로 갔어. 러시아 정부에 협조를 요청을 하고 러시아 정부가 협조해 주기로 하고 우리가 옮겨 거처를 독립군 부대가. 거기가 어디냐? 자유시야. 러시아에. 근데 여기 자유시를 갔는데 원래 협조하기로 했던 러시아가 무장 해제를 요구를 하네. 우리는 군대야. 독립군 부대 군대인데 무기를 반납하래. 반납하면 될까 안 될까? 안 되겠지. 그래서 무기 반납을 거부했어. 그랬더니 러시아 군대가 무차별 또 학살을 해. 우리 독립군 부대를 무차별적으로 공격을 하는 거야. 그게 자유시 참변이야. 방금 쌤이 설명한 것처럼 교과서에 나와 있거든. 근데 진짜 팩트는 뭐냐면은 우리 독립군 부대가 자유시로 갔어. 근데 우리 독립군 부대 내부에서 분열이 일어나. 그것도 아주 심각한 분열이 일어나. 무기 들고 서로 내전 싸우려고 해. 러시아 입장에서 어땠을까? 당연히 전부 무기 버리라고 하겠지. 지네 나라 가가지고 이 남의 나라 애들이 무기 들고 싸우려고 하니까. 근데 거기에서
무기를 안 버리는 거지. 무장해제를 안 했던 거지. 그래서 러시아가 공격을 했었어. 그러니까 정확하게 팩트는 팩트대로 알고 넘어가야 되지. 자유시참전 러시아가 이유 없이 그냥 그 학살한 게 아니야. 자, 이때 뿔뿔이 흩어졌던 독립군 부대는 다시 아래쪽 만주 중국으로 내려와가지고 각각 흩어져서 세 개의 정부를 만드는데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라고 해. 이 세 개를 합쳐서 삼부라고 해. 자, 앞글자 따서 참정신. 자, 삼부가 만들어져. 자, 그리고 미스야 협정이라는 게 맺어지거든. 이거 뭐냐면은 중국하고 일본하고 협정을 맺은 거야. 일본 입장에서 만주, 그러니까 중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독립군 이런 부대들이나 정부들 눈에 가시야. 그래서 얘네들을 좀 잡아들이고 해야 되는데 중국한테 협조를 요구해. 중국 사람들 중에서 한국 독립군을 보거나 그러면은 일본에 신고를 해주라. 그럼 포상금을 주겠다. 그걸 중국이랑 협정을 맺은 거야. 자, 우리 독립군 부대 입장에서 어땠을까? 이제 활동이 어려워지겠지. 그래서 이 세 개로 나눠져 있던 거를 재정비를 해서 두 개로 통합을 해. 그거를 혁신의회와 국민부라고 해. 두 개로 삼부를 통합을 해. 자, 여기까지 순서. 자, 그리고 위치도 하나 알아두자면은, 자, 봉오동전투랑 청산리 대첩 위치 물어보는 문제도 나오거든. 자, 우리나라 여기 백두산 있는데 여기 있고, 자, 여기 위에 여기가 봉오동전투, 백두산 옆에 좀 아래쪽 여기가 청산리야. 봉오동이랑 청산리. 이렇게 하면 당연히 까먹겠지, 그치? 자, 우리나라를 이렇게 산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보자. 제일 높은데 산 봉우리, 산 봉우리의 봉오동 이렇게 외워. 우리나라 제일 위에 높은 데가 봉오동, 좀 아래쪽이 뭐라고? 청산리. 자, 연도까지 외우자. 봉오동 전투는 1920년 6월 최초의 승리, 그리고 청산리 대첩은 1920년 10월 최대의 승리. 자, 일단 여기까지 노트 정리하고 뒤에 설명하자. 아니다. 오늘 빠진 애들이 있어서 수업을 찍어야 되니까 수업하고 여기까지 하고 노트 정리를 하자. 자, 국내외 의열 활동이라는 건 뭐냐면은 주요 이 친일파를 암살하거나 아니면 주요 기관에 폭탄을 던지는 그런 활동을 하는 거 의열 활동이라고 하거든. 우리 입장에서는 의열 활동이고 일본 입장에서는 테러 집단으로 보겠지. 이 의열 단체가 대표적인 게 의열단과 한인 애국단이 있어. 자, 그 중에 먼저 의열단은 김원봉이 만들고 한인 애국단은 김구가 만들어. 김원봉 아주 중요한 인물이야. 이 뒤에 이제 30년대 40년대 독립운동사를 배울 때 정말 중요한 인물인데 시작이 의열단이야, 김원봉이. 근데 의열단을 만들었는데 고민이 있다. 의열단은 누군가를 죽이고 폭탄을 던지고 하는 폭력을 사용하는 거잖아. 그래서 아무리 독립도 중요하고 하지만 폭력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잖아. 그렇지? 누군가를 죽인다는 거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걸 설득할 수 있지? 이런 비판이 있으니까 김원봉이 고민이 많았어. 그래서 누굴 찾아가냐? 일제강점기 최대 문장가, 엄청 글을 잘 쓴 사람이 있어. 그게 누구냐? 역사학자이자 문장가였던 신채호를 찾아가. 그래서 신채호한테 우리가 이런 폭력을 쓸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좀 써달라. 의열단 선언문 같은 거를. 그래서 신채호가 쓴 게 조선 혁명선언이라는 글을 쓰거든. 자, 의열단 진짜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데 이 의열단이 시험 문제 나오려면 꼭 요게 나와. 조선혁명선언이 지시문으로 나와. 그래서 이것과 관련 있는 단체 활동으로 알맞은 것 고르시오.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온다고. 이 조선혁명선언 내용은 뭐냐면은, 자, 강도 일본으로부터 우리가 국권을 되찾을 때까지 우리는 유일한 우리의 무기인 폭력을 사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뭐 이런 내용으로 쓰여져 있는 게 조선혁명선언이야. 자, 그럼 의열단 단원들이 있거든. 그 중에서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3명만 갖고 왔어. 김익상, 김상옥, 나석주. 자, 어떻게 외우냐? 김익상, 윗상. 제일 높은 단체, 일제시대 제일 높은 단체가 어디야? 조선 총독부에다가 폭탄을 던져. 김상옥, 감옥이 있는데 어디? 경찰서. 그 중에서도 종로경찰서.
종로경찰서는 우리나라 독립운동가들 잡아다가 고문하는 걸로 유명한 경찰서야. 그래서 종로경찰서에 폭탄을 던졌고, 나석주는 주식회사, 동양청식 주식회사에 폭탄을 던져. 다 외울 수 있겠지. 김익상은 제일 높은데 어디? 조선총독부. 김상옥은 옥 감옥 있는데 종로경찰서. 나석주는 주식회사, 동양청식 주식회사. 자, 의열단은 1919년에 만들어지고 1930년대에 만들어진 한인애국단은 김구가 만들어. 김구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있는 사람이잖아, 그치?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1923년 국민대표회의 이후로 침체되어 있어. 이걸 다시 활력을 넣기 위해서 만들었던 단체가 한인애국단이야. 이 한인애국단 소속으로 이봉창과 윤봉길이 나오는데, 이봉창은 일본 천황이 탄 마차에다가 폭탄을 던졌어. 그래서 천황 죽었을까 안 죽었을까? 안 죽- 폭탄을 던졌는데 안 죽었어요. 왜? 안 죽었어요. 네, 본거 빛나. 폭탄을 던졌는데 빗나갔을까? 아니, 제대로 던졌어. 근데 이런 폭탄 테러를 대비해서 일본 이 천황에 타는 마차가 똑같은 게 여러 대가 있어. 어디에 타고 있는지 모르는 거야. 그래서 이봉창이 하나 골라가지고 던졌는데 실패한 거지. 찍었는데. 자, 윤봉길은 많이 들어봤지, 그치? 뭐 한 사람이지? 그 도시락 폭탄. 상하이 훈코우 공원에서. 왜 남의 나라 가가지고 도시락 폭탄 던졌지? 거기 주요 관리들이 응. 무대에서 그때 자, 이 날이 무슨 날이냐면은 상하이 훈코우 공원에서 파티가 열리고 있던 날이야. 무슨 파티냐? 일본이 상하이를 점령한 기념 파티식을 하고 있었어. 그거 겸 뭐 천황의 생일 파티 겸 해가지고 파티를 하고 있었단 말이야. 근데 이 중국 사람들은 그걸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보고 있었거든. 근데 윤봉길이 가서 폭탄 던져가지고 단상에 있는 그 고위 간부들 다 죽인 거야. 이거를 보고 장제스라는 사람이 감명을 받아. 장제스 혹시 들어봤어? 중국 국민당 정부의 장제스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중국 군대 100만 명이 하지 못한 일을 조선 청년이 혼자 해냈다. 중국 군대가 몇백만 명이 지금 이 상하이 점령당한 걸 막지 못했단 말이야. 그 고위 군 간부들을 못 막았어. 근데 조선 청년이 혼자 뜨벅뜨벅 와가지고 폭탄을 던졌고 그 간부들 다 죽인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때부터 중국의 국민당 정부 장제스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적극 지원하는 계기가 돼. 그 사건이 윤봉길 의사야. 알겠지? 여기까지 정리하자.